무심코 아침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잖아요. 네. 평소라면 괜찮을 텐데 시험을 보거나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 이 노래가 맴돈다면 참 난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현상의 이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캐롤송이 나오는데 네. 캐롤송 듣다 보면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도 뭐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아, 그럼요. 그런 경우 흥얼거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네. 옛날보다 캐롤은 그렇게 많이 안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완전히 다가오진 않아서 그런가요? 그런가 보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노래가 그것도 특정한 구절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심리학에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나요? 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계속 뭔가 귀에서 맴도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귀 속에 마치 벌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귀벌레 현상 또는 귀벌레 증후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귀벌레 이렇게 부르나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귀에 만약에 뭐가 벌레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그걸 상상음악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비자발적인 의미 기억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귀벌레 그러면 느낌이 훨씬 더 잘 다가오나 봐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단순한 반복 구절이 많은 노래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현상이.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귀벌레 현상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테고 저도 뭐 그런 경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에 제임스 켈라리스라고 하는 교수팀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예. 사실 인구 중에 거의 98%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예. 거의 전 세계 인구 다 그렇죠. 경험했네요. 네, 아마 앵커분들도 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9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할 만하다 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4명 중에 1명은 하루에도 몇 번씩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좀 더 한번 이게 발동이 되면 더 오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음악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훨씬 더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참 귀벌레 현상이요. 특히나 또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긴장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요. 이 수능 전에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노래,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노래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이게 수능 금지곡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얘기를 했던 거가 네.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룹 샤이니의 링딩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죠.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 그룹의 픽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지금 지금 나오고 나오네요. 있네요. 네네. 근데 이게 픽미라고 하는 거가 이 후렴구에서 2소절에 픽미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온대요. 거의 귀에 이렇게 계속 박히게 듣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그 위에도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 아. 그다음에 네, 가수 비가 부른 라송. 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금지곡인데요. 다 제 머릿속에서 한 번씩 맴돌았던 노래들이네요. 네, 지금도 네네. 맴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에서도 사실 영국의 더럼대 그리고 또 영국의 런던대, 독일의 튜빙겐대 이런 연구진들이 한 3,000명 이상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예. 과연 어떤 거가 중독성이 강한 노래인가? 중독성 강한 노래 100곡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오. 예. 그중에 몇 개의 최상위 순위를 좀 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그럼 팝송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독성있죠. 네. 이게 이제 카일리 미노그라고 하는 그런 가수의 네. Can't Get You Out of My Head라는 그런 노래고요. 나온 지 예.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네, 오래됐죠 이거. 네. 예. 다음 노래요. 지금 네. 노래가 이제 다른 두 번째 노래에는 아, 이 노래 이거- 마룬 5 노래네요. 네, 마룬 5 노래네요. 네. 이거는요. 예, 이게 Moves Like Jagger라고 하는 노래죠. 예. 많이 들린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네. 또 다음 네 번째 노래도 노래. 준비되어 있죠. 비욘세 노래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잖아요. 네. 비욘세의 Single Ladies 네. 노래입니다. 네. 이렇게 세 곡이 있군요. 이렇게 뭐 팝송 위주로 들었는데 처음에 Can Get You Out of My Head, 네. 이거 Out of My Ear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누군가는 말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죠. 예. 귀벌레가 계속 있는 것처럼. 예. 네. 자, 이렇게 팝송도 들어봤는데 방금 들으셨던 그런 곡 외에도 네. 우리가 또 귀에 익숙한 노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노래를 보면은 이런 노래 CM송. 손이가 요 손이가 새우깡이죠. 과자 이름이 네.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오동통통 쫄깃쫄깃 뭐 이런 노래도 네. 있습니다. 네. 아. 자, 그리고 네, 다음 노래도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두 분은 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노래? 네, 연말에 많이 생각나는 노래죠. YTN 네.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래 꼭 귀에 맴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CM송도 들어봤는데 네. 이런 그 특징들이 있죠. 이게 특히 느린 노래보다는 빠른 노래. 빠른 노래가 제가 중독성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되게 좀 멜로디 자체가 좀 익숙하고 흔할 때 그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사가 없는 것보다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훨씬 더 중독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리고 동일한 가사를 계속 특정하게 반복해 준다면 네. 훨씬 더 오래 남죠,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귀벌레 현상을 일으키는 노래들, 팝송에 CM송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귀벌레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하면은 뇌도 긴장을 해요. 그럼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생기는데 그때 자신이 흔한 노래나 어떤 그 구절 같은 거를 반복하면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실제로 필 버먼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네. 이게 그 뇌에서 특히 씹는 거, 씹기하고 관련된 뇌의 어떤 중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벌레 현상이 그 특정한 부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만 주니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한 300명 대상 가까이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 그 설문 참가자의 3분의 2가 머릿속에 그 맴도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긴장이 이완하고 비슷한 네. 거죠. 그 싫은 노래는 맴돌지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가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 맴도는 노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특정한 노래가 항상 모두에게 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최근에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노래가 더 오랫동안 맴도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상나팔 소리가 그렇게 귀에 맴돌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네. 끔찍한 거 아닌가요? 저녁 후에도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귀벌레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특히 이제 어려운 과제를 할 때가 되면 이 긴장 수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려운 과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벽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자원들을 잘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네.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 노래 같은 것들이 자꾸 떠오를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아무래도 이런 귀벌레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지금 수능 보는 학생들 맞아요. 뭐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거나 면접 중에 계속 이런 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그 귀벌레 현상이 그 씹는 거하고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씹는 뇌 중추처럼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잉글랜드의 레딩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팀들이 껌 씹는 거를 시켰더니 귀벌레 효과가 훨씬 완화되었다. 오. 예.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네. 제가 그 실험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98명의 피험자한테 마룬 5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들려줘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성이 강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3분 후에 그 노래가 계속 맴돌면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단을 이제 세 개로 나눠봤는데 네. 첫 번째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딱딱 두드리도록 이렇게 네. 하는 이런 걸 하고요. 세 번째 집단은 껌을 주고 껌을 씹게 했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철민이, 혜경이, 동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껌을 씹는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이게 떠오르는 율이 3배나 줄어들었어요. 껌을 씹었더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껌 씹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껌 씹는 거 말고도 소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과제가 너무 어렵지 않은 퍼즐 같은 걸 풀게 하면 이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거 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경합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귀벌레 현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귀벌레 현상 좀 귀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뇌의 스트레스, 긴장을 완화해주기 위한 작용이라고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너무 방해가 될 경우에는 껌 씹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귀벌레 현상에 대해서 생각연구소 시간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